네,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13년째 자기계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자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오히려 저희 회사 버스가 일반 시내 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자차를 이용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자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는 보통의 30분에서 1시간, 왕복으로 치면 길게는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13년째 자기 개발 중이고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패했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저는 저만의 출퇴근 시간에 자기계발 루틴이 생겼습니다. 처음 자기계발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저에게 들어와 버린 불안감 때문에 저는 무엇이라도 해야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 독서, 글쓰기, 이것을 시도해 보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에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는 출퇴근 시간과 퇴근 이후 저녁 시간에 자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실패했습니다. 13년 동안의 자기 개발은 저에게 딱 한 가지 장점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하나를 시도하면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일주일, 열흘, 한 달 이렇게 꾸준함이 아니라 1년, 3년 이 정도 단위의 꾸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말이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감이 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했던 자기계발이 어느 순간 저에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계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제 생활 루틴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운전하는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이 시간을 자기계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출퇴근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대가 거의 변하지가 않죠. 그리고 할당된 시간도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조금 멀었을 때는 출근할 때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지금은 15분 정도 운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거의 매일 고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주중 일주일에 5일 또는 주말에 출근한다면 6일 정도 꾸준하게 그 시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면 자기계발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기계발에 용이한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반드시 자신의 하루 일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은 약간의 보너스 시간을 얻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죠. 출퇴근 시간 할 일 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졸거나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에 자기계발을 한다면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출퇴근 시간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기계발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출퇴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보통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합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리십니까? 만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보통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거나 SNS,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잠을 자거나 멍하게 바깥을 바라보는 정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짐작됩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봐도 통근자들의 80% 이상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힐링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하지만 힐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기 개발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무언가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통근 시간을 활용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라 입니다. 통근 시간의 스마트폰은 힐링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만든 개발자 덕분에 엄청나게 커다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또한 그들에게 수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목적은 잊어버리고 SNS나 뉴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일 없이 보고 있는 자신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왜 내가 스마트폰을 켰지 하며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원한다면 통근 시간에 스마트폰은 가급적이면 가방 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급한 것은 분명히 전화로 올 것이기 때문에 진동을 느낄 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팟캐스트 같은 강연을 듣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방 속에 넣어두고 귀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자꾸 무언가를 누르고 싶고 다른 것을 검색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방 속에 넣어두시라고 제안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강연이나 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나 여러가지 책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에는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좋은 강연이 너무나도 많죠. 유튜브 속에서는 많은 강연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무료로 마음껏 펼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면은 보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자꾸 밑에 뜨는 제안이나 추천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은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이어폰 속에 나오는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을 강연에 몰입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저는 출퇴근을 할 때 윌라 어플을 통해서 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연예인들이 멋들어지게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그 내용에 빠지게 되고 읽는 것과 비슷하게 귀로 듣다 보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상상력을 제한하지만 듣기는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강연이나 책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이렇게 책을 듣기 시작하면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류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만큼 듣기는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시고 싶으시면 강연이나 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책을 듣는 것도 좋은데요. 영어 책이나 영어 문장을 듣고 말하십시오. 자기 개발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외국어 공부를 많이 꼽습니다. 저 역시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듣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는
말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소음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거리낄 게 없습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는 누구도 자신에게 눈치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출퇴근 시간에 혼자 운전을 할 때면 팟캐스트에 있는 영어 문장들을 따라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따라해요.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다 보면 발음도 점점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5분이나 10분짜리 단문을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쉐도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똑같은 문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어 듣기와 영어 말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강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 안에서 강연 연습을 합니다. 강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강연의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것을 간략한 대본을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에 맞춰서 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고 많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말의 분량도 알 수 있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명료한지 논리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뱉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에 운전하는 시간만큼 좋은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여러분이 독서나 글쓰기만으로 자기 개발을 하실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말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무기를 하나 장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차를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운전하는 시간에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자기 개발의 시작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만의 알찬 컨텐츠로 효과를 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출퇴근 시간, 짧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점프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주에 12월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